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6300님 청취율 조사 때문에 모든 전화 다 받고 있습니다. 맨날 다른 전화만 오네요. 청취율 조사하면 꼭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들었다고 할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예, 주중 청취율 조사는 토요일까지. 어제 뭐 들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라서. 그다음에 주말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정치인싸. MBC, 예,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정치인싸. 예, MBC 라디오 시사 모든 프로그램 특히 주말에는 정치인싸가 있으니까요. 예, 좋은 이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들어요? 자, 아니요.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네. KBS가 일단 걱정이지. MBC도 이따가 없잖아요. KBS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사부 미디어톡에서 문희정, 최진봉 두 분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해야죠. 공영방송 정상화. 네, 포기가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 공영방송 정상하는 건 좋은데 공영방송을 포기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뭐 각종 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보면 거의 이렇게 하면 공영방송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해야지 뭐 장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누가 뭐래도 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먼저 한일 정상회담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6번째로 만났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잠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건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누가 뭐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확인해준 셈이 됐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발표를 존중한다. 이제 기존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한 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해양 방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니냐라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해양 방류를 인정하는 대신 세 가지 요청 사항을 기시다 총리한테 내놨습니다. 먼저 방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요청했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방류를 중단하고 통보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그 후속 절차를 보완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여전히 좀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구사항 세 가지 중에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여기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답변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농도가 기준치 초과하면 방류 중단하고 통보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거 그냥 쌀로 밥 짓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방류 모니터링이랑 실시간 공유 같은 경우는 IAEA가 이제 사무소를 별도 설치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라서 우리가 뭐 별도로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세 가지 요청 사항이 정상회담 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충분히 조율이 돼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기시다가 네, 대통령님 말씀 듣고 저희가 한국 전문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딱 끝냈어야 하는데 원래 정상회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대통령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좀 실무진의 준비 부족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런 게 모든 정상회담은 최종건 전 차관도 이런 얘기 하는데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좋고 원론적인 얘기 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리 실무적인 것은 사전에 다 조율을 해서 뭔가를 다 타결하고 사인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정상회담이 이게 뭐 한국 전문가 참여 저는 이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위 워크 스코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업무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여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제로 우리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테일에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건 받아들이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902님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을 그대로 주셨네요.
출국 전에 우리 국민한테 먼저 입장 발표했으면 안 됐나? 꼭 외국에서 기시다랑 만날 때 공식 입장을 알아야 하나? 또 이 하나의 패턴처럼 한 게 이제 외신과 인터뷰 먼저 AP랑 서면 인터뷰 하고 가셨죠? 그래도 뭐 이번에는 다녀오셔서 원래 당초는 6월 초에 기자회견 한번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중요한 한일 정상회담 부분도 있고 폴란드와 관련된 무기 수출 아니면 군사 협력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류 일정은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뭐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접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발언권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공식 승인해줬기 때문에 계획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일본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해양 방류 시기에 대해 예고를 해왔던 여름 무렵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그 정치권으로 오면 윤지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대화였고 해양 투기 잠정 보류는 논의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문제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 뭐 윤지혁 원내대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아유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 대부분 많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뭐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칭찬하는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일본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야 미야기현 의회가 우리 방류 반대요라고 의결했잖아요. 그것도 설득할 수 있고 그쪽 지역의 어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한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데 당신들은 왜 우리 반대해?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큰 선물을 이번에 얻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본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얻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염수 방류 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다. 군사적인 위협이다.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 한미일 동맹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북핵 대응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 이를 위해서 일본과의 신뢰관계, 군사적인 동맹과 관계를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좀 높여가는 것. 일본은 북한이랑 북측이랑 물밑에서 지금 기시다 방북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게 이제 외교가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킹핀이라고 볼링 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꼭 쓰러뜨려야 되는 핀. 1번하고 2번 사이 내지는 1번하고 3번 사이. 그렇습니다. 그 킹핀 역할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한국만 설득하고 나면 뭐 태평양 도서 국가는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중국만 반대하는 상황으로 이제 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어떤 우리가 영향을 딱 앞으로 이렇게 미칠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으면은 자 이제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돼.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곡물 헌납 이것도 안 돼. 이런 걸 좀 요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분들 이분들이 한을 좀 풀어주시는 것까지도 이번에 좀 얻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의 태도로 봤을 때 그럴 리가요. 자, 양평 고속도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전에 해명하면 오후에 그 반박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오후에 해명하면 다음날 아침에 또 반박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금 이제 폴란드에 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원희룡 TV라는 유튜브 채널하고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다가 일타 강사 영상이라는 거를 올려놓고 갔습니다. 보수 매체들에서는 이제 일타 강사 원희룡이 제기된 의혹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따져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네네. 하나하나 짚어봐 주시죠. 일단 좀 가장 많이 얘기가 된 게 이 민간 용역 업체가 대안에 대해서 노선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됐다라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인데요. 지난 10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소위 일타 강사 영상에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평군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노선을 바꿨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거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일단 국토부에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 공식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6월 29일 이후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소위 늘공, 어공 얘기를 하면서 종점 변경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처음 나왔던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7월에 양평군한테서 종점 변경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응하는 방식으로 종점을 변경하게 됐다라는 설명이 다시 국토부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양평군도 기존 예타안을 기반으로 한 거를 일환으로 밀었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 설명이 좀 꼬였습니다. 네. 그래서 10일에 용역회사의 보고서가 등장하게 된 건데 이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를 발표했었던 지난 7월 6일 그 발표 전에는 장관이 이 보고서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원 장관 이거 몰랐고 국토교통부도 지난 주말에나 돼서야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 왜 나오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야 이 해당 보고서를 찾았고 장관이 백지화 발언을 할 당시에는 보고서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한겨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용역회사의 방안에 따랐다라고 하기에는 국토부가 이 종점 변경안으로 제시한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네, 노선 보실 때 남양평 IC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양평 IC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가 대안이라고 얘기한 것은 종점이 남양평 IC 위쪽에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일가 그 토지가 많이 몰려 있는 이제 병산리 인근이 국토부의 제시 아니고 이게 이제 용역 회사에서 제시했던 안은 지금 이제 지도 기준으로 봤을 땐 남양평 IC의 남쪽. 그러니까 두 종점안 사이에는 지도상으로 보면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 회사의 제안을 받았는데도 왜 다른 종점을 선정하게 됐느냐? 그 종점이 하필이면 병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땅이 있는 쪽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네. 여러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저간을 만들어 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위로 꼬부린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렇죠. 그 용역회사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의 어떤 의견 제시 때문에 위쪽으로 구부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것도 문제인데 뭐 선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BCA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경된 노선 안에 대해서 BC,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얼마 들여서 얼마의 경제적 효용이 발생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핵심 사안이죠. 이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들인 만큼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정작 국토부에서 종점을 변경하는 노선안에 대해서는 이 BC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노컷뉴스의 취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종점을 변경하면서 BC 분석을 안 했느냐라고 했더니 국토부의 답변은 아직은 구체적인 노선안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고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나면 경제성 평가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에 따르자면 노선을 다 결정한 뒤에 편익 분석을 하겠다는 거라서 그러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편익 분석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해명이 자꾸 꼬이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정부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다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토부 양평군에 오고 간 문서들을 잘 살펴보면 국토부의 해명이 좀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큰 의혹이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깔끔하고 깨끗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됐을 텐데
뭔가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앞뒤가 안 맞는 비합리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KDI가 공식적으로 예비 타당성 했잖아요. 그리고 455페이지짜리 환경 영향 평가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7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 2달 만에 민간 설계 사무소에서 이렇게 바꿔요라고 했더니 국토부가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자. 국가 정책 이렇게 결정 안 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거부터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 예타 처음으로 직접 해보신 분이 유승민 전 대표시더라고요. 유승민 대표 모시고 전 대표 모시고 예타 도대체 뭔지 이거 예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된 얘기 들어보고요. 너무 그다음에, 복잡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알기 쉽게 좀 물어봐 주세요. 그다음에 3부에서는 강상면 주민 노정면 YTN 전 앵커 지금 양평과 강상면의 지금 여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편향된 또 패널 불렀다고 또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뭐 노중면 그분은 또 그렇잖아요. 아니 강상면에서 벌써 2015년부터 오래 살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어제는 뭐 공무원 교육을 했다라고 하던데 양평군에서 오늘은 그 소위 그 용역업체 민간 용역업체 여기가 현장에서 해명하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입니까? 뭐 기자 설명회 같은 걸 했어요. 2주 만에 이슈의 핵심에 떠오른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용역회사입니다. 이 용역업체의 선정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가 확인해 준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본격적인 조사 분석 업무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성립된 이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이 이야기가 오고 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간 용역 업체와 이제 국토부가 이 양평군의 그 노선 종점들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본 곳이 그 기존의 예타 노선 종점 인근 여기를 가봤고, 그 다음에 양평군에서 제시했던 일안, 그러니까 강하 나들목, 강하 IC 인근 지역을 또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현장을 공개하면서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서 외압받은 적 없다. 국토부 장관과 직접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고, 그러면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종합적인 기술 검토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다. 대안 마련 과정에서 국토부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타를 통과했었던 기존 안을 보면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불량했고 교통량도 적고 도로 상태도 안 좋아서 위치상으로 부적절했기 때문에 종점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 뭐 날짜로 놓고 보자면 3월 15일 2022년도 3월 15일 날 동해종합기술인가요? 기술공사,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네. 선정이 됐고 3월 29일 조사를 개시했고 5월 19일 날 80일 만에 보고를 했다 국토부에. 근데 작업 기간은 원래 1년 360일 올해 3월 달이거든요. 근데 360일짜리 작업의 보고를 종점안 변경된 보고를 5월 19일 날 했다는 거예요. 80일 만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예비 조사만 석 달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잡아놓은 게. 근데 예비 조사 플러스 본 조사 플러스 결론까지 2달 만에 딱 끝내가지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 아까 그 보면 남양평 IC 위쪽으로 꼬부라진 거 이 동해종합 그 기술공사는 아래쪽이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남양평 IC 아래쪽. 근데 왜 꼬부라진 건가?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민주당 혁신위원회 지금 완전히 잘못 산으로 가는 것 그런가요? 같은데 그 예. 얘기는 안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하기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다음에 자,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